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에서 밝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범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오연호가 묻다 이 코너에서 며칠 전에 이 살인 미수범과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동승한 이재명 지지자를 인터뷰에서 공개했죠. 그것이 또 이제 어제 민주당 이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그 회의장에서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계속 사인을 받아라고 시켰다라는 증언인데요. 그 대목 어제 전현희 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그 영상 짧으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보시죠. 사인 안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사인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인 안 받아도 된다. 왜 굳이 네. 받으려고 하냐? 네, 그랬더니 뭐 지인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네. 네, 바로 이제 이 대목인데요. 자, 이 대목을 황운하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이 부분은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가까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을 받는 것이다. 네, 네. 그 누군가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이 가야 이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데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받아오는다는 그런 구실로 가까이 접근을 해라. 네, 네, 네. 이렇게 누군가가 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이분은 이제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말 이게 그 테러범이 그래서 진짜 사인을 받아오려고 한 건지 네, 그것보다는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한 사람 자체가 네. 이 범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교사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심층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 네. 자, 유서명 총경님, 어제 대책위 자리에 함께 계시던데 말이죠. 예, 네,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이 저 말을 들어보면 사인에 집착하는 거를 이제 의심을 오해하기 위해서 이제 네. 거짓말로 그러니까 가공의 임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인을 실제로 선의로 이제 부탁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황운하 의원 말씀처럼 네. 교사범이 교사하는 방법으로 음. 사인을 요구해서 네. 네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인도 건접했음을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정적으로 그냥 핑계일 뿐이었다 하고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사범이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교사범의 존재를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해서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분 살인 미수범과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까지 1시간 동안 뒷좌석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동행한 이분, 이제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2일날 테러가 있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3일에 부산 진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같이 동승한 사람 같다.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거는 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나서 3일 동안 경찰은 아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 살인 미수범을 만났고 대화까지 나눈 최초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경찰서는 3일 동안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목격자의 증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스스로 제보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즉각적으로 진술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목격 증언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달라. 네.
그런데 이 수사를 무려 3, 4일이나 뒤로 미뤘다는 것은 공범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이거 뭐 단독 본인이 테러범이 단독범행이라고 하니까 단독범행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 테러범의 단독범행이라고 하는 진술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 보려고 하는 네. 그 동선에 대한 그 CCTV 추적 수사도 고작 지금 뭐 1박 2일 동안에 혼자 다닌 요 정도만 수사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공범 관계, 배후 관계 수사를 고작 그 테러범의 진술에만 의존한 그 정도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의지의 문제죠. 이것이 바로 단적으로 그 의지, 애초부터 공모를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네. 제가 인터뷰한 그 증언하신 그분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유사명 총경님, 만약에 이 수사 총괄 책임자인데 울산 중부 경찰서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 총 책임자인데 수사관이 누구로부터 이게 신고를 받았는데 3일 동안이나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본부가 차려졌습니다. 네. 수사본부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라서 경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한 5, 60명 되는 요원으로 했고 네. 지방청 요원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신고된 그 사람은 부산진 경찰서에 신고를 네. 했습니다. 네. 당연히 수사본부가 여러 기능으로 돼서 뭐 점검을 조사하는 부분, 뭐 또 피의자를 신문하는 질문 여러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건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신고를 접수해서 이송을 그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신속히 확인했어야 될 일을 놓친 그런 정황은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 의지, 그다음에 이 수사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어제 이제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범죄인이 범행을 2일 날 했습니다만 그 전날 봉하마을에서도 이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평산마을 거쳐서 울산역까지 갔어요. 근데 울산역까지 갔는데 다시 부산역으로 백을 해가지고 이제 가덕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봉하마을에서 실패했으니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가덕도로 가게 됐다. 그래서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심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뭔가요? 근데 경찰의 답은 그거는 본인 문제지 뭐 그것까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기자가 지금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가 브리핑이긴 합니다만 자, 봉하마을에서 실패했다. 이제 나 집으로 가야지. 충남 아산으로 가야지.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가덕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교사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뭐 본인의 문제지. 이게 도대체 경찰의 태도입니까? 그 시점에 이제 그 마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에 네.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아주 심도 있게 봐서 그런 거는 꼭 단순히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였다 이렇게 네. 해야지 네.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것이 설사 누군가의 영향 없이 테러범 본인의 심경 변화일 수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수사기관 경찰은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궁을 했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범행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테러범이 진술을 하기를 네.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래서 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데 네. 그것 역시 이 진위 여부를 또 확인해야죠 경찰이. 네. 확인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 네. 뭐 어떤 부분은 사실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밝혔어야죠.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수사가 역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고 그냥 어쨌든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정치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심층적인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자범들의 폭력 사건 수사하듯이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사실관계 간단하잖아 이거 그냥 살인미수 사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보고 그 살인미수는 범인은 잡혔잖아. 그다음에 범인이 다 인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공범 뭐 배후는 없다는데 뭐 이걸로 그냥 네. 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범행을 포기했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도 경찰이 상세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네. 부분이죠. 자, 이제 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는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특히 살해를 목적으로 계획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공개된 사진 몇 장을 볼 터인데 섬뜩합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즉 이 범행이 과연 개인적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칼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칼이 원래는 그냥 등산용 칼인데 양날을 지금 간 겁니다. 등산용 원래 구입한 거 한번 보시죠. 네, 이 칼인데 원래 구입한 건 이 칼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으로 이렇게 양쪽에 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플래카드에 쓴 것들이고요. 이 플래카드를 한 손에 들고 그다음에 아까 그 칼을 종이에 숨겨가지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칼을 4월달에 구입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자, 이게 칼에 찔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인데요. 목 카라에 칼이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건 약 범행 후 5초 후의 상황입니다. 저런 식으로 칼 끝이 보이고 있고 칼을 위장한 종이가 있죠, 종이.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볼 때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사 발표에서 이 범인이 휴대폰을 2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부동산 업무용이고 또 하나는 개인용인데 개인용 휴대폰을 유심 카드를 제거하고 SD 카드도 제거를 했습니다. 즉 통신 기록도 제거하고 메모리도 제거한 거죠. 이 제거한 거를 천안 아산이죠. 아산역에 자기 승용차 안에 두었다가 유심 카드와 메모리 카드만을 분리해서 옆에 배수로에 있는 또 다른 곳에다가 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치밀함을 보여주는 게 아까 그 변명문 살해 성공했을 경우에 5분에게 보내라고 하는 이 변명문을 보낼 우체통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우체통은 CCTV가 없다는 이유로 그 우체통을 지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범행 수사를 많이 해본 분으로서 이 치밀함이 치밀함보다 지금 여기서 유심 카드와 SD 그 SD 카드를 분리해서 언닉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심 카드는 누구하고의 통화 기록이 있는 것이고 네. SD 카드는 무엇이 기록이 된 기록물이 그렇죠. 있을 것인데 그거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음. 이렇게 언닉을 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지. 음. 그걸 왜 숨기려고 그렇죠. 했는지 어떤 네. 내용이 있었는지. 네.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안타까워. 그리고 그러면 왜 그 아산역 KTX 주차장에 본인의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그 차에서 또 이 SD 카드와 유심 카드는 분리해 가지고 배수로 옆에다가 은닉했을까? 두 번 세 번 조심을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차량이 압수되면 전체가 압수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 이걸 우려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서 네. 그거를 공개. SD 카드하고 유심 카드를 이래 분리했다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왜 그랬을까? 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네. 궁금한데 그걸 설명을
그래서 이제 빡빡거리는 어제 부산경찰청의 그 공개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공개 브리핑만을 본다면 이 사람이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이 욱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매우 치밀하게 매우 치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계획적으로 했는데 이걸 과연 혼자의 힘으로 했을까? 아까 황 의원께서 누군가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뭐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신적인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의에 가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함을 보였다면 네.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런 그 준비를 한 것을 역시 그 이 테러범을 상대로 아주 집요하게 심층적으로 추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나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걸로 보여요. 네. 매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범행 준비의 침울함 이런 걸 보면은 마치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네. 같은 보통의 인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영화 할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경우다 이렇게 그럴 이제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네. 있는 게 네, 이런 건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전문 범죄인들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뭐 그런 액션이죠. 유심 카드를 빼고 네. 그거를 또 차에서 다시 빼서 배수구에 집어넣고. 네,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래 놓고 또 경찰한테 자백을 했는 모양이죠. 네, 그건 경찰이 알았으니까. 네, 네. 그래 이런 심리가 이제 뒤죽박죽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치밀해 보이지만 네. 그걸 경찰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한 건 또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후가 있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수사 발표에서 이제 언급된 것은 방조범입니다. 방조범. 이제 70대의 방조범, 즉 내가 이 대표를 살해할 터인데 성공하면 남기는 말을 7곳에다가 보내라. 2곳은 가족에게, 나머지 5곳은 모처에 보내라. 이렇게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냐? 이 범인하고 방조범은 어떤 관계냐 했더니 지인이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그 지인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 이 범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더니 있었다는 식으로 경찰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가 뭔지. 이게 방조범입니까, 공범입니까? 이 정도. 그거는 이제 공범을 이건 형사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공범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공동 정범, 네. 교사범, 네. 방조범. 네. 그러니까 공범의 한 종류죠. 방조범은. 네, 그래서 그 방조범이라고 표현해도 맞고 공범이라고 표현해도 맞죠. 네. 공범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방조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조범과 공범의 차이는 이건 이제 좀 안 맞는 질문이고요. 그럼 공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렇죠. 공범이 있는 거죠. 예. 방조범은 공범이 있었다는 근데 거예요. 어제 경찰 네. 수사는 방조범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 그 공범이 교사범, 방조범을 다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조범도 네. 이 범행을 알고 도와야 방조범이 되거든요. 네네네. 뭘 하는지 모르고 도우면 성립이 안 되죠. 네네네. 따라서 이 범행은 이재명 대표의 살해 이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살해하겠다라는 네. 것을 알고 그 후에 내가 그러면 그 후에 뭐 우편물을 보내주거나 이런 거 내가 할게. 네. 이것이 이제 방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다면 네. 그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제 준법 의식을 갖춘 정상적인 시민들은 신고를 해야죠. 네. 이게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살해 성공하면은 이거 어디로도 보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이게 심각한 경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이른바 공범, 이 방조범, 예.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 그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필요하죠. 김 씨, 범행인 김 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과연 이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방조범, 공범은 또 어떤 인물인지, 네. 이 테러범과 어떻게 서로 이제 이게 아는 사이가 됐고 네.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하는 관계가 됐는지, 네. 이 테러범이 공범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이 좀 왜곡된 어떤 정치 인식, 네. 왜곡된 정치 신념을 잘못 갖게 되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과 또 이 방조범과 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심층적으로 수사를 했어야죠. 네. 자, 유사명 총경께서는 이 방조범, 공범의 이 정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뭐 지금은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되기 전에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 네네. 적절치가 않고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설명하는 건 단순히 음. 이 이제 범행이 성공되고 나면 자기의 입장문을 8곳에 이제 전달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약속을 받고 네. 이제 그 부탁을 하고 왔다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공범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네. 그거는 섣부른 판단으로 느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